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 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도 좋았을 때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가 약간 상황이 나빠지면 악마 같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몇 년 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상황이 좋았을 때도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놀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상이 됐던 대로 행동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민주당의 대표적인 엑스맨인 김남국과 고민정,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워낙에 최근에 남영이라고 하는 다크호스가 등장하다 보니까 관심을 조금 뺏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김남국이가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을 수가 없겠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부가 개인의 슬픔마저도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궁금해지는 거겠죠. 개인의 감정이 됐거나 자유가 됐거나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은 민주당 쪽인데, 도대체 김남국이는 뭐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에서 슬픔을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일까? 특히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가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런 조치까지 취하지 않았습니까? 뭐를 가지고 개인의 슬픔을 통제한다라고 하는지 보니까 단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런 단어를 정부가 강제했던 적은 없죠. 다만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눈에 띄는 게, 민주당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게 희생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왜 정부에서 희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생각해서 희생자라고 하는 단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단어가 됐거나 희생자가 됐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뭐 때문에 저렇게 희생자에 집착할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희생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뜻이 희생을 당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죠. 근데 눈에 띄는 게 2번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 이거를 이제 희생자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목숨을 잃은 사람이라는 뜻에는 희생자가 됐거나 다른 단어들이 됐거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뭐 때문에 저렇게 희생자라고 하는 단어에 집착하는 것일까?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둘러싸고 묘한 이야기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국립국어원에 다음 같은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질문자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국립국어원에 사전을 검색을 해보니까 희생자의 뜻이 희생을 당한 사람,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2번의 뜻이 추가가 됐다라는 뜻인데, 이게 진짜 맞냐 이거죠. 그랬더니 국립국어원의 답변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뜻이 2014년도 2분기 심의회를 통과해서 지금과 같이 풀이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2014년도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2014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희생자의 두 번째 뜻까지 추가가 됐던 것이냐?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사고가 바로 2014년도에 벌어졌던 사고였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만연한 게 뭡니까? 때법이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감정이 막 고취가 되죠.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법을 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단어 뜻까지도 바뀌었다 이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저렇게 민주당 쪽에서 이 단어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혹시 8년 전에 있던 사건, 그 사건과 연관이 돼서 저 단어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특정 단어에 대해서 정치권이 집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가 이미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만큼은 분명히 확실하겠죠. 그 점에 대해서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이 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길을 가다가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사건을 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희생자라고 써야 된대요. 불이 난 경우에는 희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까? 건물이 무너진 경우엔 희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까? 누가 도대체 나서가지고 세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이 사건
사건이고 이 단어가 쓰여야 된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거를 민주당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모든 문제들을 누구 책임으로 몰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몰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현재 민주당이 희생자라고 하는 단어에 집착하고 있는 걸 보면은 기가 찹니다. 제일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랬던 인간들이 정작 공식적인 정부 문서에다가 뭐라고 떡하니 적어놨습니까? 대구 코로나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참 진짜 대구시장에 나와가지고 대구 폐렴, 대구 코로나 이런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대구 확진자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라라고 했던 인간들이 대구 폐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대구 확진자라고 하는 표현도 기꺼이 씁니다. 그게 민주당의 모습이고 그게 이재명의 모습이었죠. 사실 성남시장일 때부터 이재명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미 제가 2014년도에 성남시 판교동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사건 때문에 관계자 중에 한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극단 선택까지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성남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니까 도의적으로 성남시장 이재명이도 책임을 져야겠죠. 적어도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은 경기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는 전적으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던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어떤 책임을 졌을까요? 띠용 어떻게 된 것인지 책임을 지기는커녕 내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빼는 이유도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승인하지 않은 행사였대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면 자기가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건은 무슨 뭐 대통령이 수학여행을 승인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던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더 소름이 끼치는 건 심지어 이재명이가 그 행사에 축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홍보까지도 도와줬었죠. 그런데도 이재명이는 뻔뻔스럽게 우리가 승인해준 행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마. 이게 이재명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부실 시공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데일리가 됐거나 하청업체가 됐거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가 됐거나 시공 관계자가 됐거나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만 했는데 우리의 이재명 시장님 국감장까지 가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해맑게 저렇게 웃고 계세요. 심지어 그 국감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다른 일은 혹독하게 평가하시는 분이 자기 책임을 회피한다 이거였습니다. 8년 전에 우리는 속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저렇게나 뻔뻔하고 저렇게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8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대통령 후보까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지금 야당의 대표까지도 맡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많이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 제발 그 진실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